정신을 나타내요. 사람의 정신, 생각, 사상 이런 걸 나타내요. 무엇이라고 하게 되면은 연꽃이 있어야 돼요. 연꽃이 없으면은 그냥 못입니다. 근데 종묘에서는 못이라고 하지 않고 지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못지 못다 높임말입니다. 근데 모양이 있어요. 보니까 네모난 모양의 가운데 둥그런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양은 우리가 큰 사대부집이나 아니면은 경복궁의 경회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모양을 보시죠. 우리나라 정원 장치의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모나고 동그란 그 섬이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천원 지방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평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천원 지방 사상은 음양 사상과도 연결돼요. 움직이는 하늘은 양이요, 움직이지 않는 땅은 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양 사상을 국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왕은 양이 되고 신하는 음이 됩니다. 더 작은 단위인 가정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럼 아버지는 양이 되고 어머니는 음이 되죠. 자, 이 음양 사상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어요. 힘든 일을 헤쳐나가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됩니다. 우리 자녀분들 데리고 오신 부모님 계시는데 엄마 아빠가 티격태격 맨날 싸우고 자녀들 앞에서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는가? 엄마 아빠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단결하고 믿어주고 자녀들은 뭘 배우고 어떤 집안이 잘 될까? 이런 거. 즉 우리는 저희는 여기서 그냥 천원지방 사상, 음양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서로 발전해가고 화합하고 믿어주고 가장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기본 단계가 있지 않으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환경공과 종묘를 길을 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길을 끊었어요. 우리는 경제 발전 때문에 편의기 때문에 지하를 많이 탔죠. 그러니까 물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손톱도 없고 우리 지하를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선로 구멍은 주문수로 됨으로 막아놨죠. 기록에만 저기에서 우리 지하에서 샘솟고 우리 어디론가 빠져나야 되는데 그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물을 빼내고 여기서 청소를 하고 특히나 종묘 대제 때 봄, 가을에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채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종묘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도 여기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혹시 종묘 올 때 출입문에 간판 있는 거 보셨나요? 그냥 들어오셨죠? 근데 경복궁의 정문에 광화문에 보면 광화문이라고 현판이 딱 붙어 있어요. 그죠? 답에서 보십시오. 종묘는 간판이 없습니다. 무슨 건물, 무슨 전 이런 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건물인지 잘 몰라요. 그냥 팜플렛 두지 않으면은 내가 어디쯤 와 있나? 그걸 잘 몰라요. 건물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곳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종묘 저 큰 길, 지금도 큰 길 앞에 보면 한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제사를 지낼 때 왕과 왕세자와 그 다음에 정치인들, 신하들만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작상이고 이곳에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이 필요 없었어요. 이름 쉽게 무슨 건물인지도 다 알거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왕이 쓰는 공간, 왕이 있는 공간은 진짜 이쁘다. 모방색으로 되어 있는 단청이 있습니다. 그죠? 단청이 없습니다. 근데 단청이 없는 게 아니고 단청 중에 두 가지 색깔이 붉은색과 녹색. 붉은색은 벽사의 의미로 해서 나쁜 것이 들어오지 말아라. 붉은색과 단청색으로 쓰고 있고요. 이 왕묘로 이 건물은 유일하게 팔딱 지붕을 하고 있어요. 종묘는 모든 건물 다 막대 지붕입니다. 근데 이 건물만 팔짝 지붕이에요. 팔짝 지붕은
지붕 자체가 이렇게 팔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길게 들어가요. 햇빛이. 이 건물은 왕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곳에 잠깐 머무르시면서 이 종묘 제사를 지내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잡는 공간이고요. 왕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 건물의 그 관리들이 이 종묘를 관리하는 관리가 쓰던 그런 건물이죠. 다음은 긴 건물, 긴 비행기 그리고 저 통째로 신주 단지입니다. 근데 저 신주가 세 개나 있어요. 세 개가 있다는 것은 왕 한 분에 왕비님이 두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디가 왕입니까? 가운데. 근데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한 번은 잠깐 생각하실 거예요. 대답하시기 전에. 보시게 되면은 저 신주가 어떤 거는 뭘 이렇게 들고 있는데 머리에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흰색도 있고 조금 하늘색, 파란색도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신주가 세 개가 있다는 것은 왕 한 분에 왕비님이 두 분이라는 소리고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동쪽을 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동쪽에서 뜨죠. 만물을 소생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서쪽이 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서상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게 왕의 신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왕비님의 신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왕비님의 신주. 그래서 총 왕비님 두 분의 왕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은 좌청령 우백호, 서쪽이 백호죠. 흰색이죠. 흰색 두건 같은 걸 쓰고 있고요. 왕비님은 청색을 쓰고 있습니다. 왕비님이 세 분이면 신주가 총 4개가 되겠고요. 동쪽으로 한 분이 더 모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히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왕세자일 때 세자 비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세자 비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왕세자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왕세자비는 어떻게 될까요? 왕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세자비로 나올까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왕비님이 되십니다. 살아 계셨으면 세자가 왕이 됐기 때문에 왕비님이 되셨을 것이다 보고 첫 번째 왕비님을 인정해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왕비님이 되십니다. 여기에 있는 거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신주 앞에 있는 게 큰 상이 본상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사 지낼 때 이 정도 지내시죠? 아니요. 아, 저희 왕이 아니라서. 요 바로 앞에 있는 게 준상이라서 술상입니다. 그러니까 술도 가지수가 4가지가 보시게 되면은 이 기본 상 밑에 보게 되면 그 노란 원뿔 같은 게 무게가 잘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저게 소위 말하는 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그럼 우리 제사를 집에서 지낼 때 향을 피우죠? 예. 관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저 뚜껑을 열고, 이렇게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밖에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여기에 술을 3번 따라서 붓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워서 하늘에 있는 혼을 부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백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뚜껑을 열게 되면 지하 한 4m 정도 밑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기에다가 컬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카레의 원료로 만든 술을 3번 따라서 붓습니다. 그럼 그 향기가 굉장히 진해서 백이 그 향기를 맡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신주에 모셔진다고. 그럼 향을 피워서 혼을 모시고 그 다음에 술을 부어서 백을 모시고 혼, 백이 저 신주에 모셔지게 되면 나의 부모님이 살아있는 것 같이 모셔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가정에서 그냥 향만 피웁니다. 간단하게. 혼만 불고 배는 안 불러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제사가 됩니다. 아니 4리터 그 깊이 뭐 아무것도 아파트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릇에다가 우리 옛날 조상님도 그랬어요. 그릇에다가 곡식이나 아니면 흙을 담아서 거기다가 새것을 따라서 붓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게 제사를 지으셨어요. 왜? 관을 팔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왕수금 4m 이상 하니까.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흙이나 아니면 곡식이나, 그러니까 곡식이 흙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흙을 상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어놓고 서로 세 번 따라서 붓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보게 되면은 다리가 세 개고 왜 뿔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나요? 바로 앞에? 네. 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술잔 작. 기록에 보면은 저 작에 술이 한 마리 들어간다. 근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옵니다. 우리 남성분들 가끔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사회 활동하면서 술자리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술자리 가가지고 이런 걸 합니다. 야, 쟤 마셔, 털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야, 완샷하고 한번 다시 쨍 하는 거야. 자,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완샷? 나는 실명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샷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술을 마실 때 저 위에 있는 꿀이 완샷을 하게 되면 물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 찌르나 안 찌르나. 그래서 이렇게 마셨더니 마시려면은 고개를 쳤을 때 몸이 전체가 넘어가야 됩니다. 다 마시려면, 완샷 하려면. 근데 이 상태에서 완샷 하게 되면 눈이 이렇게 찔러버려요. 경계를 나타납니다. 취하지 말아라.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를 꿀이 없으니까 그냥 마시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이 인간아 작작 좀 마셔라고 등짝 한 대 맞습니다. 그죠? 그 작작이 저기 작. 자, 이거 너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총선이 있다는 거죠. 마음을 가지고 그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감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나 아니하고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어? 제사 지내는 당일날 우리 어머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예. 제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무슨 아시겠죠? 왕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응? 본인이 안 가고 다른 정치가 어른식을 보내고 그 사람 신하를 보낼까 힘듭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느낀 스트레스는 그 옛날 왕들이 다 느꼈던 거예요. 왜? 왕은 우리 백성의 어버이니까 어버이가 먼저 다 느껴서 야 이제 좀 그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예. 이 복장은 제사를 지낼 때. 근데 제사를 지낼 때만 있느냐? 아니요. 결혼. 첫째는 즉위식 때. 두 번째는 결혼식 때. 가르시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는 제사를 모실 때. 그리고 본인의 탄신일,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이런 날에 입는 복장입니다. 공관에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다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국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은 살아있는 왕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밟으셔도 돼요. 궁궐에 가시게 되면 길을 다 밟고 다니잖아요. 밟지 말라는 길은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왕이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간만큼은 살아있는 왕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운데 길을 밟으셔도 돼요. 종묘에서는 길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석 길은 가운데 길만 밟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전돌, 부은 돌, 이거는 왕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밟으셔도 돼요. 다니시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 공간은 왕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계 질서가 있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도. 제 뒤로 보이는 공간이 왕이 제사 지낼 복장을 갈아입는 어제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게 세자제실, 서쪽에 있는 게 목욕청. 목욕을 했습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목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단지 목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쪽에 있는 건 세자제실이라고 했는데요. 세자는 떠오르는 태양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북마마라고 얘기하죠. 왕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고요. 세자는 이제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세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 정치적으로는 서로 경쟁. 경쟁 관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들어오는데 세자가 남쪽 문을 따라서 들어왔다. 영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절대 왕과 같이 문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왕과 같이 왕에 따라서 왕에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왔다. 그럼 나는 용모를 해서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자는 동쪽 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왕만이 남쪽 문을 열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법도입니다. 이 복장에는 왕이 행해야 될 의와 인과 예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복장을 우리는 12장복, 12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쓰는 줄이 있는 것을 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 복장 안에 12가지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문양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마다 왕이 행해야 될 예와 의와 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의 예지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복은 황제국의 복장입니다. 1897년 고종이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이렇게 복장이 12가지 문양으로 바뀌고요. 그 전에는 9가지 문양인 구장복이었습니다. 즉 황제가 아닌 왕의 복장입니다. 조선은 명나라가 건국하고 몇 년 후에 건국이 됩니다. 근데 힘에서 서로 대등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황제국이 아닌 제국으로 스스로 낮춰서 구장복을 입고 제대를 지내게 됩니다. 구장복과 12장복의 차이는 무엇이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소매에 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용이 어깨로 올라가게 되면은 구장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용이 소매에 있으면 12장복이 됩니다. 12장복일 때는 양쪽 어깨와 등에 별이 있습니다. 양쪽 어깨에 있는 것은 해와 달을 상징하고요. 등에 있는 건 별입니다. 일월 성신, 하늘을 상징하죠. 즉 하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보는 것을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귀 밑쪽으로 줄이 하나씩 내려와 있는데 솜이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솜은 나쁜 것을 죽는 것을 경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이죠.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하 이제 축심이다 이동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가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는 제사를 지금은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면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에 관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뀌니까. 근데 예전에는 축시 일각의 제사가 시작이 됐고요. 축시되면 이동을 합니다. 조선의 시간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묘수레. 그죠? 자시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근데 축시면 새벽 1시예요. 그럼 새벽 1시에 여기서 준비를 하고 이동을 해서 1시 15분에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의미냐? 자시는 어제와 오늘을 포함하는 시간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근데 축시는 오늘을 시작하는 가장 빠른 시간으로 봤던 거예요. 가장 올바른 시간으로. 그래서 제사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하는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시 일각의 제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도 왕이 이동했던 그 경로를 따라서 하겠는데요. 전생에 나는 왕이었다 그러면 가운데 길로 오시고요. 왕세자인 것 같다 그러면 동쪽 길로 오시고 나는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러면 서쪽 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할 때 내 기억하는 생각을 이해하시고 아버지 이기는 뭐냐? 바로 뒤에 보면 하얀 단풍과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지나는 노란 은행과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풍에 딱 맞게 오시게 되면 지금 나무들이 이게 오래된 작품이야. 자, 우리 왕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은 왕의 나라였나요? 우리 대왕대 뭐지 왕이 되신 분들? 답이 없으시네. 그럼 우리 신하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은 신하의 나라였나요? 네. 예. 한순간에 왕이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정도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세습을 하십시오. 똑똑한 왕도 멍청한 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는 신하들 중에 맨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올라온 단계까지 있어서 가장 똑똑한 신하를 하나 골라서 그 신하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어떨까요? 그래서 왕자인한테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게 정도였죠. 왕권 도전했기 때문에. 맞나요? 어디 왕한테 왕은 왕으로서 존재를 하십시오. 똑똑한 왕도 멍청한 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세습을 하십시오. 정치는 신하들 중에 가장 똑똑한 신하를 재상으로 세워서 신권 정치를 하십시오라고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됐다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지금까지 최강대국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머리 조심하시고요. 단이 높습니다. 조심해주세요. 음식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 바로 뒤에 보이는 전사청이라고 하는 부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지나간 드라마가 있죠. 대장금이라는. 궁궐에서 음식을 만들고 임금의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수락관입니다. 수락청, 그 수락청에 있는 수락관 라인들이 다 와서 음식을 만들고 있고 이곳에서 이영애 씨도 아마 봤었을 겁니다. 자, 이곳은 여성분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왕비마마도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남성분들만 참석을 합니다. 종묘는 종묘에서 대제를 지낼 때 춤과 노래와 음악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남성들입니다. 또한 음식도 남성들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런데 남성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호텔 주방장은 거의 남성이에요. 큰 음식점의 주방장도 다 남성입니다. 심지어 TV 먹방에 보게 되면 남성 셰프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왜 지금 여성들이 그죠? 좋은 직업은 남성도 자기들이 차지해놓고는 집에서 음식을 여기다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네모난 판이 일단 천막을 쳐놓습니다. 판막당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나옵니다. 확인은 양은 빠진 게 없는지 맛은 괜찮은지 이물질도 안 들어갔는지 검사하는 건가. 자, 그리고 그 네모난 판에는 성생이라고 해서 아까 봤나요? 보셨죠? 그냥 쓱 지나갔죠? 종묘에서는 생고기를 씁니다. 익힌 고기를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사에 음식을 진설할 때 우리가 희생이라고 그러죠. 희생만 많이 길러서 그럼 90일 정도 길러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동안 광우병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죠? 서로를 데려왔는데 광우병. 우리 조상님들은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90일 길러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소고기는 송아지고기를 먹습니다. 소고기 큰 소 안 먹어요. 맞나요? 네. 우리 조상님들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왕이 저처럼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신하들이 그 앞에 소양들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장소. 깨끗한지, 큰지, 희생머리에 그 재물을 쓸 수 있는지 이런 장소예요. 이 자리는 원래는 없었습니다. 영조대왕이 여기 처음 오셨는데 자기 설 자리가 없어. 야, 옛날 예법에 보게 되면은 희생물을 직접 왕이 보고 확인하게 돼 있는데 내 자리가 어디냐 얘기를 못하니까 앞으로 이 자리에다 만들어라. 그래서 이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영조대왕이 딱 오셨는데 희생물을 딱 끌고 갑니다. 영조대왕이 보시기에 썩지가 않아요. 근데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깨끗하면 재물로 쓸 수 있습니다.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영창 보내! 실제로 기록에는 다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사 안 지나고 그냥 가버렸어요. 정정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소와 양은 이렇게 끌고 옵니다. 목줄을 하고 뭐 해서. 근데 돼지는 어떻게 가지고 올까요? 뒤에서 몰고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아니면 묶어서 아직 그 기록은 정확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발을 묶어서 이렇게 메고 오는지 아니면 뒤에서 몰고 오는지. 근데 하여튼 여기 종묘에 왔는데 두 마리가 같이 죽을 줄 알고 도망가 봤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금방 찾아서 딱 쓰려고 하니까 금방 죽어버렸어. 근데 한 마리는 아직도 못 찾았어. 재관이 막 쫓아가가지고 빙빙 돌고 있나 봐. 그래서 비 오는 날만 되면은 재관이 돼지야 돼지야 하고 그 찾는 소리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생물을 가져왔으니까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사청 뒤쪽으로 예전에는 제살청이라고 하는 따로 관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살청에서 소, 양, 돼지를 잡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 양, 돼지의 가죽을 갓바치라고 했죠. 그것을 이제 사용하던 공간이 지금의 태화동입니다. 근데 소, 양, 돼지는 이러한 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사가에서 무슨 그 음식점이나 아니면 다른 큰일이 있으면 꼭 고사 같은 걸 지내시죠. 그럼 고사 지낼 때 웃는 돼지머리 찾아가지고 시장을 다닙니다. 맞나요? 네. 웃는 돼지머리가 따로 있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없어요? 있나요? 있겠죠. 그러니까 웃는 돼지머리만 찾으시겠죠. 예. 무슨 소리냐? 우리 옛날 조상님들도 소양 돼지를 그냥 잡지 않았습니다. 이 난제 보게 되면은 방울이 달려져 있어요. 궁상각추라고 하는 조선의 은계입니다. 근데 이 칼을 흔들면은 굉장히 이쁜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이 난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 칼을 흔들게 되면 소, 양, 돼지가 싱그러 웃는다고 해요. 그때 목을 탁 따버리는 거예요. 그럼 웃는 상태로 그대로 못 떨어지겠죠. 지금 무슨 소리냐? 웃는 상태로 희생물을 잡으면 고기에 향기도 날 거고 더 맛있을 거라고 우리 조상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도라는 칼을 썼고요. 우리가 난도질 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이제 제사 어떻게 보십니다.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종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순서입니다. 치위, 자리를 잡는 거고요. 신관예, 신한테 예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이 한 필, 선물을 올립니다. 천조리라고 그래가지고 익힌 고기를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생고기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초은예라고 하는 것은 왕이 첫 잔, 왕이 한 잔, 첫 잔을 올리게 되고요. 아헌예는 왕세자가 첫 잔, 그리고 종원예는 영의정이 첫 잔, 세 잔을 올리게 됩니다. 신주 한 분에 왕이 한 잔, 왕세자가 한 잔, 신하가 한 잔. 그래서 그 세 잔을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신주가 세 분의 신주가 있으면 잔이 총 9잔이 되는 겁니다. 그 왕비가 많으면 한참 하겠네요. 한참 많죠. 그리고 음복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바쳤으니 조상님들 우리한테 복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가에서도 음복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술 조금 마시고 음식 좀 먹고요. 예, 음복입니다. 말 그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송신예, 망료는 보내드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를 표하고요. 충문과 패를 확인하고 태워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가 음복입니다. 예를 행했으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즉 예를 표한 당사자가 조상님들한테 복을 받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우리 사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음복을 합니다. 그러면 음복한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복을 받아서 다 어디다 쓰셨나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우리는 음복 행위를 하고 나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어디다 써야 된다, 어떻게 써야 된다 배워본 적이,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복을 해서 복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쓰느냐, 나 잘 먹고 나 자신에게 이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쓸 데가 없으니까 자식한테 씁니다. 내 딸 아들이 공부 잘하기를, 건강하기를, 좋은 학교 가기를, 그래서 좋은 대필 맞아서 행복하기를.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한 번도 복을 받아서 본인들이 쓴 적이 없어요. 오로지 내 자손들 자식들한테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 줄은 모르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왕도 똑같습니다. 이곳에서 음복 행위를 해서 그 복을 받아서 본인이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다스리는 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배골치 않고 전쟁에 피해 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한 장소가 종묘입니다. 그래서 종묘는 복을 받는 장소. 그러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종묘에서 많은 복을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묘 정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용했던 술이 전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예, 총
네 가지가 있고요. 네, 그 술이 이제 단술 뭐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따라? 갖다가 좀 왕이 올리고요. 예,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 살아있는 생고기를 올리듯이 그 옛날에 술이 없던 시대에 물을 올렸겠죠. 물이 발전하게 되면 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가장 비슷한 술을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얘기하게 되면 막걸리 같은 그런 조금 우러난 술. 그 다음에 우리 청주 가장 맑은 술. 그래서 종묘에서는 생고기를 쓰는 이유가 수저, 젓갈, 밥이 없습니다. 예, 이 질문은 어른들한테 하게 되면 절대 안 나와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여기다 이 설명하잖아요. 바로 나옵니다. 우리 집에서 밥하고요, 국하고 숟가락, 젓가락 다 있는데 왜 여기는 없어요? 예. 그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이 땅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은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겠죠. 그 조상님들 잊지 말자는 그 조상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흥양입니다. 냄새로. 그래서 술도 다 냄새로. 왕이 대부분. 두 분이 연산군, 광해군. 다른 분의 모든 기록은 실록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두 분만 연산군 1기, 광해군 1기입니다. 제가 묘호라고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태정, 태세, 문에서 쭉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빠지는 왕들이 있어요. 그죠? 태, 정이 없고요. 태, 세, 문, 단, 세. 예종이 없고요. 성, 예성, 연산군이 없고요. 인명 없고요. 그죠? 쭉. 그런데 15실에 가니까 문주라고 있어요. 다 아시죠? 문주 입항제. 예.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흥성대원군요? 해설사 뻥이라고 해요. 흥선대원군이죠. 근데 고종의 아버지예요. 문주가. 근데 대원군이죠? 아니죠. 무슨 소리냐? 문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효명세자입니다.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그 외 부인이 대단하신 분이죠. 또 우리가 신정왕후 조씨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이때는 안동김씨, 그죠? 그 가문이 세도를 뻗칠 때입니다. 왕가에서 요만큼 씨가 보이게 되면 영어로 다 돌아 죽였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바보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과 문조 심정하고 조씨와 같은 종친인 집안 어르신들이니까 왕이니까 그죠? 연결이 돼서 고종의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명복이를 이렇게 양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왕위를 잇게 한 것이죠. 고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왕으로 만들어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추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왕을 만들어준 당아버지를 문조로 올리게 된 것이죠. 이 얘기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올라가기 이전에 하월대라고 하고요. 상월대라고 합니다. 하월대, 상월대는 천상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소맷돌이고요. 무지개 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삼태극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삼태극은 우주를 나타냅니다. 조상님들이시여 이제 우주를 지나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천상의 세계에서 이렇게 편안한 여생을 누리십시오. 좋은 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상으로 가셨지만 그 좋은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 복을 누리시라는 의미입니다. 상월대도 마찬가지로 소맷돌에 구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천상의 세계에 편히 계십시오라는 마음을 담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다입니다만 그 옛날 예수님들은 여기가 바로 우주, 그다음에 천상의 세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끝에 계단에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데까지 올라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팜플렛에 있는 그 장면을 반대로 보게 됩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팜플렛은 저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보고 서쪽으로 올라가시면 조심히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
천적. 어떤 의미일까요? 살아있는 왕이 오셨습니다. 자기 소망대로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이 계단은 안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섰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근데 계단 하나를 올라가고 하나를 올라가고 하나를 올라가고 하나를 올라가고 저 뭐지? 여기서 봐서는 절대 자기의 태조에 무슨 소리야? 나의 조상, 나의 왕들은, 선왕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볼 수 없는 공간을 공간에 저 우주에 설상에서 저 끝에 가서 뭘 어떻게 했느냐? 나의 손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가장 근접할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잡을 수 없는. 나는 여기 이 건물을 하나하나 올라갈 수 없다. 뭘 생각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의 백성, 나의 땅에 있는 나의 내 다스리는 이 땅과 백성이 뭘 해야 되고. 돌석, 낡은 돌이에요. 강화 성무대에서 가져왔고요. 보시면서 들으세요. 보시면서. 원래 이 박석은 궁궐에 가도 다 깔려 있던 겁니다. 근데 궁궐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철저하게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 박석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다 대리석 그런 돌로 지금은 반듯반듯하게 깔아놨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깔려져 있어요. 1년 제사를 한 번만 지냈어요? 조선시대에는 기본으로 5번 지냈습니다. 기본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나빌이라고 해서 12월 달에 동지 지나고 깨끗한 날을 지내서 5번을 공식적으로 지냈고요. 그 외에 기우제, 기설제, 기청제, 그 다음에 뭐 왕자가 태어났다, 웅주가 태어났다, 별난이 있다, 천둥 번개가 쳤다, 뭐 소나무가 번개 맞아서 불이 탔다. 그러면 계속 대회를 지낸다. 엄청나게 지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아니, 그럼 일은 언제예요? 예? 일은 언제예요? 제가 언제나. 그러니까 저 살아있는 왕이 왔을 때 저기를 뭐 계단을 올라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 많은 제사를 지내면서 왕은, 나의 손자는 뭘 어떻게 했길래 이 나라를 이만큼 이어게 했는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생각해요.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단 나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단 나더러 나오고 튀어나왔죠. 다 불과 근데 이분들은 250년 지나면 한 500살 되겠죠. 동쪽에 있는 것은 긴 건물은 공신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19분의 왕을 잘 모셨기 때문에 목숨 바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주를 여기에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같이 지내주고 있습니다. 기록에는 종묘에서 대제를 지내는 날 이분들의 위패를 빼서 이 하월대 끝에 자기의 그 주군을 바라보게 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성왕이 여기 와서 자기의 선조한테 절을 합니다. 밑에서 있는 귀신들이 딱 보고 있어요. 그쵸? 키립을 딱 하고 잘해. 내가 목숨 바쳐서 내 주군을 모셨어.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어떨까? 몇백 년대 귀신들이 뒤에서 딱 쳐다보고 있어요. 무서워요. 우리 국가를 이끄는 모든 사람들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은 칠사당이라고 해서 민간 우리 백성들이 믿는 7신을 모시고 제사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계절의 신들이고요. 가장 많이 아는 신이 죽도막 신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신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서쪽으로 와서 영양존에서 안내를 그리고 세조 이성계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 황씨, 지금 정릉이라고 하는 곳에 가져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세조가 왕위에 오르기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3년상을 세종 이방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조 이성계가 와서 낭만 다쳐버리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한꺼번에 싹 제거를 하려고 어느 정도인가 점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세종 이방원이한테 3년상을 지나고 있는 이방원이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맞떨어져 다쳤다. 근데 정몽주가 그때 일을 그만하려고 한다. 이제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또 끌어올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방원가 승급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록에는 태종 이방원이는 그때까지 한 일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두자들이었던 정종이 굉장한 많은 일을 합니다. 실제로 정몽주를 복사하고 나서도 정종이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태종 이방원이는 정치를 무엇인지 알았어요. 무슨 소리냐? 태종 이방원이는 과거 급제한 수제입니다. 급제를 한 게 아니고 과거에 합격했던 것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사생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사생원, 별거 아니다. 아니요, 천만에 맞습니다. 전국에 100등 안에 들어야 진사 100이가 됩니다. 그래서 진사나 생원은 자기 구울에 가게 되면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맹지사 때 잔칫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진사나 생원은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전국에서 100등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100등 안에 다 드시죠? 있는 거 보니까 맞네요. 진사생원 잘 깨우고 있습니다. 정전을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동쪽으로 바라보면 이곳은 타월대 천상의 세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천상의 세계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날아다니는데 당연히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단단해서 우리는 그 단단을 보면서 왔어요. 맞나요? 근데 물이 떨어집니다. 이 물이 떨어져서 끝에 남쪽 서쪽으로 물이 배수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못 나가요. 너무나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흙을 걷어내고 스드면서 저까지 물이 흐릅니다. 그죠? 그리고 옛날 우리 조선의 사람들의 키는 1m 50에서 55가 기준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동쪽을 바라보세요. 당장은 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천상의 세계라고 말만 해놓고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단장이 보이지 않죠. 그죠? 그냥 천상의 세계라고 얘기하면 뭐야? 천상의 세계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구현했어요. 어떻게? 담장이 있어요. 담장이 작은 디테일이지만 완벽히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하셨어요. 그럼 옛날부터 이 당장은 있었던 겁니까? 처음에는 없었어요. 없었다가 나중에 태종 때 봤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끝에 보시게 되면 그 굴뚝 같은 게 보입니다. 그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식물과 태를 키워서 이제 즉 어떤 사람들이냐 이곳에서 춤과 노래와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들과 일무원들 그런 가장 격이 낮은 사람들이 통과를 하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동쪽으로만 중축이 되다 보니까 1608년 이후로 여러분이 금방 들어온 부분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신이 들어오는 남쪽 문이나 그 다음에 왕이 들어오는 동쪽 문, 그 다음에 동쪽 문 밖에 있는 전사청 이런 건물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은 가장 낮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런 문입니다. 쉽죠? 한 5분이면 끝났어요. 이번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앞에 보시게 되면은 돌이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놨지요. 저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3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정전과 같으면서도 다른 모양, 다르면서도 같은 모양입니다. 가운데 4칸만 정전하고 같은 크기, 같은 사이즈입니다. 양쪽 날개 협자를 써서 협실은 좀 낮고 작습니다. 그런데 빗장이 3개가 있습니다. 즉 공간이 3공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정전은 문이 하나였기 때문에 한 공간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이건 공간이 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4칸만 태조 이성계의 4대조를 추존한 4대조를 모시고 있고요. 목조, 입조, 도조, 환조.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 오실, 육실, 정종, 문종, 단종, 덕종, 예종, 인종 되어 있고요.
동쪽에 와서 서쪽으로 명정, 원정, 경정, 진정, 창조, 음양태자 16실입니다. 거꾸로 순서대로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 여기서 순서대로입니다. 저는 거꾸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16실 맨 마지막 실은 음인황태자, 우리가 말하는 영친왕입니다.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조선이란 나라, 대한제국이란 나라, 다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계속 이어졌으면 황제가 되셨을 분이다라고 해서 음인황태자 돌아가시고 나서 모시고 있고요. 그의 부인이 이방자 여사님, 예, 일본의 황실의 여성분이시죠. 같이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장조하고 진종은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가 장조고요. 진종은 사도세자의 배다른 형입니다. 세자 중에 가장 일찍 돌아가셨어요.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결혼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영조와 정조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세자가 계시죠. 사도세자는 역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종은 역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조와 정조의 그 사도세자의 부인이셨던 해경궁 홍씨가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양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왕위를 잇게 하죠.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아버지를 진종으로, 자기의 친아버지를 장조로 추존을 해서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가 왕에 오르자마자 제1성을 한 말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영조가 자기의 손자인 정조한테 왕위를 물려줄 때 절대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다짐을 받고 물려줬습니다. 경종이 계시고요. 원종은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왕위에 오르고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원종으로 추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종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종, 예종이 있고 덕종이 계십니다. 단종, 정종부터 하겠습니다. 정종은 왕이 아니셨어요. 기록에는 섭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랬다가 숙종 때 왕위로 정종이라는 묘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 왕이 됐어요. 문종, 단종 아시고요. 덕종은 예종과 형제지간입니다. 아버지가 세조지요. 근데 20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되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정보력이 있으면 자식을 성공시킨다.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덕종의 아들이 그 유명한 성종입니다. 예, 안에 들어서 나가요. 세조의 큰아들이 21살에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그의 부인이셨던 우리가 유명한 덕종의 부인 소혜라는 한씨 21살 때 4살 난 아들, 2살 난 딸, 5개월 된 아들을 손에 잡고 업고 안고 중국을 받으십니다. 이게 법금입니다. 궁궐 안에는 남자가 단 2명입니다. 왕과 왕세자. 나머지는 4시간 됐죠. 근데 세조하고 세조의 부인이셨던 정의왕후께서는 야, 애들은 궁궐에서 키우기 낫더라 라고 합니다. 소혜왕후가 아닙니다. 어떻게 법규에 어긋나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사강을 나갑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지금부터 마음의 없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조가 돌아가시고 지금부터 예종이 왕에 올리죠. 자기 신랑이 살아 있었으면 분명히 신랑이 왕이 돼서 자기가 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있기 때문에 왕위가 손상이 나오죠. 그리고 꼭 때만 되면 자기가 있습니다. 이거 인사들과 또 하나 정보력을 와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누가 실권을 잡고 있느냐 정말 따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을 한 명의 딸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종이 갑자기 거짓말처럼 급사를 나가십니다. 왕이 승하를 하는 것은 그냥 승하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고명 행위라고 해가지고 고명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왕이 승하기 전에 모든 정치인과 계신 또 다음에 왕은 누구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왕권 주의가 있습니다. 모 L그룹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형제지간에 나뉘어졌죠. 예, 네 거다 내 거다. 일개 그룹 가지고도 그 나뉘는데 국가를 가지고 상대를 한다고 하십시오. 칼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자왕이 2차까지 떨어집니다.
그 왕자한테 대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예종이 급서를 했는데 기록에 의하게 되면 거짓말처럼 성종에게 모든 광복을 갖추고 군밖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모든 알고 알려줬다는 소리겠죠. 자, 왕이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왕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여성분한테 있습니다. 왕비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도 떠받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종의 부인 안순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 계셨어요. 세종의 부인이신 정의왕후. 모든 대신에게 정의왕후 대답합니다. 대왕답이 마마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됩니까? 대왕되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종이 죽었어. 예종한테 4살 난 제한되고 있어. 너무 어려워. 우리 큰아들이 죽을 때 4살 난 아들이 있었거든. 얘 제외. 그리고 다 아들이 없어. 근데 우리 큰아들한테 보니까 16살 먹은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13살 먹은 아들이 있어. 16살 먹은 게 아유 골고루 제외. 딸 제외. 그러고 보니까 13살 먹은 딸. 아유 굉장히 똑똑해. 잘상군이 예전에 저번에 궁궐에 들어왔는데 궁궐에서 놀다가 응? 하늘에서 번개 딱 쳐가지고 그 동네가 내실 돌나 딱 번개 와서 내실 죽었는데 다른 사람도 물 놀라 난리를 치면 얘만 뚜껑이 딱 써가지고 쳐다보면서 진도 지우네. 얘가 똑똑한 것 같아. 왜 왕을 세워? 얘가 바로 성종이야. 정벌이었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성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사는 남성분들한테 많이 지내라서 합니다. 시댁 가서 지내는 거지. 본인이 저 뭐지 큰 며느리는 큰 집에서 하든 뭐 제사 음식은 지금 여성분들 많이 하죠. 왜 제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느냐? 남성분들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제사 절대 안 지냅니다. 남성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제사 지낸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시는 거지.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지 왜 같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모시는 겁니다. 제사를. 그죠? 만약에 제사를 시댁에서 지내지 않고 친정 가서 지내고 싶으시죠. 여성분. 그게 힘든가요? 짜증나나요? 음식하기. 네? 시댁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시댁에서 지내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성분들한테 친정 가서 제사를 지냅니까? 아니요. 제사를 모시는 겁니다. 이해가 아시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마세요. 모시세요. 모셔야 기쁘고 응? 행복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시면 힘듭니다. 모시세요. 무슨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음식은 남성분들이 하십시오. 종에서 음식은 다 남성분들이 하는 겁니다. 다음 분은 명절이나 제사 때는 여성분들이 화하게 여보 리모컨 커피 한 잔 남성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행복하게 하시겠죠? 오늘 이렇게 종묘를 찾아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우리 문화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희 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콘들이 여기 대기하는 거예요. 옆집에 취소된대.
Tam obok jest jeszcze podobno dla pozostałych 만들면서 albo pozostałych krewni 자기 머리 써. w parku stajnia. Nie leżą, tak? Nie leżą. 지방이 건강이 엄청난데? 나 더워요. 이제 나고? 뭔 냄새가 이렇게 지독해. 여기 냄새가. 이거. 안 돼. Będzie są, czego już wszystkim